니가 쫓았냐? 얘는 힘쓸 일이 아들한테 이렇게 힘쓸 일밖에 없어. 힘을 아들한테만 써. 오줌도 찍 싸고. 너 임마 왜 아들 패? 어? 왜 아들을 패? 아침부터 요 개녀석이 반갑다고 아침부터 이렇게 까부는 건 좋은데 지 아들 밥 좀 주려고 했더니 가서 또 앙앙 거리면서 짖다가 물고 그래서 데려왔습니다. 이게 반성이 안 되는 개예요. 이게 다른 건 다 착한데 아들한테는 아주 냉정하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또 8월 중순이 지났죠. 8.15 광복절 지냈으니까 8월도 반절 보낸 거죠. 시간은 참 어떻게 보면 덧없이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흘러갔다는 것을 알게 되죠.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의 강물이 그 배 위에 있는 조각배에 있는 누군가를 어딘가로 옮기죠. 배 위에 있을 때는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긴 하도 결국에 잘 몰라요. 그 느낌을. 그런데 어딘가에 닿게 되거나 또 거센 물살로 바뀌거나 잔잔한 곳에 오거나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변화가 있었음을 알죠. 인생사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. 자, 어느덧 초복, 중복, 말복, 대서 이런 절기의 이름들을 보냈고요. 입추까지도 보냈는데 사실 입추라고 하면 가을의 입구라고 하지만 가장 무더운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지금 아침인데도 새벽인데도 이 습도 때문에 무덥습니다. 한 3일간 다른 일도 하고 또 머리가 스펀지에 물 찬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더위를 먹었는지 좀 힘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언제까지나 쉴 수는 없고 시골에 오면 할 것들이 태산인데 일단은 제가 해야 될 일들은 풀깎기 조금 여기 뒤쪽 보셨잖아요. 이렇게 노란 부분은 깎았고 이렇게 새파란 부분은 안 깎은 곳인데 막 목숨 걸듯이 깎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. 어차피 벌초할 무렵에 일꾼들을 대여섯 명 사야 되거든요. 제가 다 할 수 없어요. 그 묘소 선형이 24기 정도 24기 묘소를 깎으려면 혼자는 어렵죠. 사실 그 선형에 있는 그 매등만 깎는다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주변에 넓다란 이곳을 다 깎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. 그래서
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데, 요즘에는 이제 인건비가 올라서 한 사람당 20만 원 정도 줘야 돼요. 개척이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.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. 어쨌든 그 돈이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의 길을 쭉 깎는 거예요. 묘소를 깎고 나서. 그래서 사람 한 2명 정도 해가지고 묘만 깎을 거라면 모르겠지만, 길까지 다 이렇게 양쪽을 타고 한 바퀴를 돌고 오니까 그만한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제 남은 절기는 8월 중에는 처서 남아 있고요, 칠석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이 8월달 양력 8월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음력을 얘기하는 거죠. 절기는 음력에 들어있으니까. 칠석이라고 하는 건 뭐 동화에 나오는 견우와 직녀가 뭐 서로 만나려고 은하수를 건너고, 뭐 까치가 다리를 놓아주고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. 동화 같은 얘기.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문화인류학을 전공을 해서 그런지 어떤 부족 간의 어떤 결합? 그 견우라 하면 알고 보면은 그 북쪽에 유목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제 생각이에요. 요즘 말로 하면 뇌피셜인데, 유목민이 소나 뭐 말이나 이런 걸 이끌고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, 그래서 뭐 배짜기를 하는 직녀라는 직녀가 사는 부족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. 와서 서로 갈등하고, 그리고 뭐 침략이라면 침략이고 또 전쟁이라면 전쟁이고, 이런 갈등 양상을 겪으면서 이렇게 통합해 가는 그런 과정. 그리고 은하수라고 하는 그 알 수 없는 문화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가 화합해 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설화, 그다음 전설,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해서 담고 있지 않나. 그래서 사실은 칠석은 우리나라만에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. 중국, 베트남, 일본, 한국, 이렇게 이런 문화권에서는 그런 그 절기를 지금도 명절처럼 쓰이고 있고, 다만 우리나라는 칠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금방 말씀드린 동화적인 부분만 남지, 사실은 별 의미를 못 갖죠.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. 예전에 백중이나 칠석은 호미거리라고 해서 더 이상 이제 호미를 쓰지 않아도 된다. 이제 자랄 풀은 다 자랐고, 밭매는 그 호미는 밭매는 용도잖아요. 밭을 맬 건 다 맸기 때문에 이제는 쉰다, 걸어놓고 뭐 그런 거고요. 몸으로는 아직도 덥고 막 숨막히듯이 힘든 여름의 끝자락이지만, 사실은 절기상으로 처서라고 하는 것은, 처서가 아마 칠석 다음 날인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23, 25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, 확실히는 달력을 봐야 되겠지만, 처서는 처소할 때 머무를 처, 그 다음에 더울서. 제가 또 풀 뜯어먹네.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단어의 앞부분을 이어주면 돼요. 학교 그러면 배우락, 가르칠 교, 배우고 가르치는 장소. 학생, 배우는 날생자니까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다 학생이잖아요. 뭐 학생 부군 신이 할 때 그런 학생도 마찬가지고, 윗 어른들, 윗대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, 배운다라는 의미죠.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학문적인 부분도 남의 나라 거다, 뭐 우리나라 순수 우리말이 좋다 막 그러지 말고요. 우리 순수 우리말이
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쩔 때는 좀, 막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건 한문적인 단어가 더 유용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 처서는 쉽게 말하면 더위가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뻗어나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다. 이게 쉰다라는 뜻이잖아요. 그 무덥던 것들이 이제 멈추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. 그래서 실제 입추보다는 처서가 더 입추라는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,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요. 피부로는 지금 당장 이렇게 느낄 수는 없지만, 새 또 얘한테 한 대 또 맞아가 쩔뚝거리면서 뭐 들라고 오는지 몰라요. 아이고 세상에, 머리 또 물어놨네. 피하고. 그래서 절기를 따라서 한번 믿어 보려고요. 계절은 별로 속이지 않으니까. 좀 이렇게 덥기도 했고요. 또 더위 먹은 듯 몸이 무거워서 한 이틀간 좀 움직임을 자제했는데, 모아놓고 보니까 오늘은 할 게 좀 많아요. 어제 관공서도 가봐야 될 것 같고 여기저기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좀 고려합니다. 어제 형님이 멀리서 여기서 한 차로만 해도 1시간 걸리는 곳인데 멀리서 트랙터를 또 갖다 놨네요. 오늘 아침에 보니까 트랙터를 좀 실어 가기 전에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, 저번에 그 옥수수 밭이라든지 또 저쪽 강변 쪽에 있는 곳까지도 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물고는 다시 이렇게 귀를 빨아주고 피를 닦아주고 참 이 녀석은 못됐어요. 아주 그냥 저 대봉이가 늘 불쌍합니다. 그래도 오면서 얘 모르게 아들 저 대봉이를 좀 챙겨줬더니 등치는 이제 비슷해지고 어떻게 갈수록 예뻐져요. 다만 이제 이 못된 저 애비를 만나가지고 그 길을 못 편다는 점, 그거 빼고는 뭐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은 깊은 산중이라 처음에는 매놨는데 뭐 개들이 또 죽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냥 좀 멀리 떠나지도 않고 그래서 방치해 놨어요. 이렇게 그랬더니 어기를 지키고 떠나지 않고 잘 있습니다. 저번에 한번 제가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개들이 한 일주일 이상 없어졌었는데 그 개 주인인 제 친구하고 얘기의 결론은 그래요. 이 개들이 그 발정기가 됐을 때 암컷에서 나는 그 암내라고 하나요? 그게 10년 이상은 간대요.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그 개들이 다니는 길, 산짐승이 뭐 1차 길을 내고 그 다음에 오고 가는, 마을로 오고 가는 길은 이 개들이 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얘네들은 그것 때문에 나갔다 온 것 같아요. 폭력배야, 폭력배? 폭력개야. 쟤도 여기 사람한테 와보고 싶고, 이렇게 머리를 한번 만져주라고 하고 싶은데, 얘가 못하게 하니까,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. 매미소리가 시끄러우니까, 이제, 다른 거 해야 되겠네. 여기서, 저기 가자. 개야.